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일손 도울게요. 정말 고맙다, 아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선생님, 이게 다 바이럴의 힘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편안히 앉으세요. 평생을 오직 한 가지 길만 묵묵히 걸어왔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 하나쯤을 품고 살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씨는 때로는 너무 작아서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불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활활 타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불씨를 다시 지핀 한 분의 이야기랍니다. 68세에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이한 베테랑 교사 이정우 선생님이셨어요. 오랜 세월 익숙했던 붓 대신 날카로운 식칼을 손에 쥐면서 겪게 된 정말이지 충격적이고도 가슴 뭉클한 인생 역전극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선생님의 삶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감탄했었어요. 40년이라는 정말이지 길고 긴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단에 서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답니다. 이제 그 모든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익숙한 교문을 나섰을 때였어요. 제 발걸음은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마치 거대한 바위덩이 같았던 무거운 책임감들이 마치 봄눈이 햇살에 스르륵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슬로 모션처럼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하나하나를 저는 오랫동안 눈에 담았어요. 교정에는 맑고 청량한 종소리가 딩동댕동하고 평화롭게 울려 퍼졌고요. 저 멀리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간지러운 봄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스며들어오는 듯 했어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제 머릿속에는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칠판 앞에서 고사리 손으로 문제를 풀던 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수업을 듣던 아이, 운동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던 아이, 그리고 제 말 한마디에 환하게 웃으며 "알겠습니다" 하고 외치던 아이들까지 정말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제 눈앞을 스쳐갔어요. 때로는 말썽꾸러기 아이들 때문에 속상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이들과 함께했던 소중하고 반짝이던 추억들이었어요.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련하고 아름다운 기억들 속에서도 이제 정말 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아무런 방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대한 해방감에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묵직하고 따뜻한 감동이 제 심장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며 헤엄치다가 드디어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수면 위로 힘껏 솟아오른 기분이었달까요? 드디어 숨통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것처럼 제 폐 깊숙이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랗게 보였고 작은 풀잎 하나도 생기 있게 빛나는 듯 했어요. 퇴직금 통장을 은행 창구에서 받아들고는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어요. 통장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제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죠. 그 통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제 얼굴에 가득 번진 환한 미소를 본 아내는 "평소 같으면 애들 대학은 다 보냈냐? 이제 이 돈으로 뭐 할 거냐?" 같은 날카로운 잔소리를 늘어놓았겠지만 그날만큼은 신기하게도 아무런 말 없이 따뜻하고 깊은 미소를 제게 지어줬어요. 아내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눈가에는 잔잔한 주름이 잡혔지만
하지만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웠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 저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느라 말없이 고생했던 세월에 대한 아내의 깊은 감사함과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지내라는 조용한 격려가 담겨 있는 듯 했죠. 아내의 눈빛이 마치 이제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애써 참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던 나날도 정말이지 잠깐이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동트기 전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산에 올라 상쾌한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마시며 흐르는 땀방울을 닦았고요. 숲길을 걸으며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새벽 안개 속 풀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 그리고 흙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 없었어요.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건강하다고 느꼈답니다. 오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조용한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제가 오랫동안 아껴왔던 괴테의 고전 문학책을 펼쳐 들었답니다. 낡은 종이에서 풍겨오는 특유의 오래된 책 향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거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시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식의 바다를 유영하는 시간은 분명 행복했고 제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똑같은 일상이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필름처럼 느껴지면서 텅 비어버린 시간들이 마치 거대한 공터처럼 제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변해갔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어요. 산책도 독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모두 의미를 잃어가는 듯 했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점점 흐릿해지고 세상 속에서 저라는 사람이 점점 지워져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도 예전처럼 생기 넘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손안에 쥐고 있던 붓은 더 이상 제 열정과 영혼을 표현할 도구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그 붓으로 힘찬 글씨를 쓰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며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꼈었는데 이제는 차갑고 무거운 덩어리처럼만 느껴질 뿐이었어요. 화구 상자 속의 가지각색 물감들도 마치 오랜 잠에 깊이 빠진 듯 활기를 잃어버리고 색깔조차 바래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마치 뜨거운 물감처럼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함이었어요. 무의미하게 리모컨 버튼을 누르다가 우연히 한식 디저트 명인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채널을 멈추게 한 건 화려한 영상미나 유명인의 등장이 아니었어요.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명인의 섬세하고도 우아한 손놀림이었답니다. 노르스름한 찹쌀을 반죽하고 그것으로 쫀득하고 윤기나는 찹쌀떡을 빚어내는 명인의 섬세한 손길은 마치 한 폭의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았어요. 명인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젊은 장인처럼 정교하고 힘이 넘쳤어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로 정성스럽게 곶감쌈 위에 반짝이는 금박을 핀셋으로 한 조각씩 올리는 그 정교하고 우아한 움직임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어요. 금박 한 조각이 곶감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순간 제 심장이 저도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화면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꿀과 잣향기가 마치 제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어느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TV 앞으로 바싹 다가가서 숨죽이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너무나 바쁜 현실에 치여 잊고 살았던 오래된 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치 번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듯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유독 손맛 좋다는 칭찬을 부모님과 친척들에게서 많이 들었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만든 식혜나 전이 제일 먼저 동이 나곤 했었죠.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 생일이면 특별히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선물하곤 했었죠. 알록달록한 재료들을 예쁘게 싸서 포장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제 삶의 큰 기쁨 중 하나였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작고 아담한 한식 디저트 카페를 열어서 직접 만든 따뜻한 디저트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막연히 꿈꾸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 꿈은 교사가 되면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잊혀졌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TV 속 명인의 손길을 보면서 문득 저는 붓 대신 날카로운 식칼을 손에 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단 대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주방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지글거리는 팬 소리, 향긋한 재료의 내음, 그리고 바쁘지만 활기 넘치는 주방의 열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 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카페에서 제가 정성껏 만든 떡과 아름다운 한과를 손님들에게 직접 내어주는 제 모습 말이에요. 손님들이 제 디저트를 먹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상상하니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상상만으로도 제 심장이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다시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한 생생한 열정이었어요. 이 늦은 나이에 무슨 허황된 꿈이냐며 아마도 비웃을 가족들의 얼굴, 특히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저는 이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씨를 절대로 끄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 생생한 열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텅 비어있던 제 삶의 공허함을 이 불씨만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향해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 제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깊이 생각했답니다.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밤은 깊어지고 제 고민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품고 살아갔을 거예요. 늘 같은 길을 걸어오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말이에요. 민준 씨도 그랬어요. 그의 스튜디오는 늘 특유의 공기감으로 가득했어요. 캠퍼스에 덧발라진 유화, 물감의 꾸덕한 냄새, 그리고 유화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희미한 테레비뉴 향이 섞여서 마치 오래된 서점의 책 냄새처럼 포근하면서도 진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작업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작업에 지쳐가는 예술가의 그림자가 그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날 저녁도 그랬고요. 민준 씨는 거의 반쯤 완성된 푸른빛이 감도는 풍경화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붓을 들고 팔레트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에는 늘 빛나던 활기찬 열정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깊게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가에는 아주 미세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어깨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답니다. 캠퍼스 위에 펼쳐진 푸른 바다는 금방이라도 파도 소리가 들릴 듯 생생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파랗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구름이 잔뜩 낀 채로 천둥이라도 칠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붓을 잡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 익숙한 손길은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어요. 캠퍼스에 닿는 물감이 질감 손끝으로 전해지는 붓대의 나무 감촉까지도 이젠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수없이 많은 밤을 이 자리에서 보냈고 셀 수 없이 많은 풍경과 인물을 담아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느껴지던 그
짜릿하고 생생한 희열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희미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늘 같은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분명 맛은 있고 영양도 있는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새로운 맛이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배만 채우는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캔버스의 거친 표면을 쓱 쓸어봤어요. 마른 물감층의 오돌토돌한 감촉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그 느낌이 평소와는 다르게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만져보는 낯선 표면처럼 말이에요. 깊고 작은 한숨이 그의 입술 사이로 절로 터져나왔어요. 한숨 소리가 조용한 스튜디오의 공기를 잠시 흔들고 사라졌어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한쪽에 세워진 먼지가 아주 살짝 앉은 낡은 이젤을 향했어요. 그 이젤은 그가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붓을 잡은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함께했던 묵묵한 친구였어요. 오래된 나무에 갈라진 틈새와 물감 자국 하나하나에 그의 열정과 좌절이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서 있는 오래된 가구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미간에는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스르륵 풀렸어요. 깊은 고민과 내적인 갈등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이대로 계속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걸까요?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그 작은 불씨가 요즘 들어서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처럼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뜨거운 불꽃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마저 느끼게 했고요. 마치 심장이 조이는 것 같은 묘한 압박감도 들었어요. 그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앉아있던 나무 의자가 삐걱이는 소리가 조용한 스튜디오에 작게 울려 퍼졌어요. 민준 씨는 어깨를 크게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켰어요. 두 팔을 쭉 뻗었지만 굳어버린 어깨와 목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뻐근함이 마치 물리적인 고통처럼 느껴졌어요. 뻐근한 어깨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왠지 모르게 잔뜩 찌뿌둥했어요. 마치 흐린 날씨처럼 우울하고 무거운 기분이었어요.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스튜디오 옆에 있는 작은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퀴퀴하고 진한 물감 냄새가 가득했던 스튜디오와는 달리 주방은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와 하얀 타일 벽만이 그를 맞이했어요. 청결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텅 비어 보이는 공간이었죠.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일한 생명력처럼 느껴졌어요. 붓 대신 다른 걸 잡는다면 과연 뭘 잡게 될까요? 이 작은 칼날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칼날이 제가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이 길을 떠나면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그는 마치 어떤 예감에 홀린 듯 습관처럼 서랍을 열었어요. 맨 위 칸에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아래 칸에는 온갖 조리 도구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었어요. 낡은 플라스틱 뒤집개 몇 년은 쓴 것 같은 나무, 주걱 손잡이가 다른 국자 같은 것들이었죠. 그의 손은 주저없이 그 서랍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뭉툭한 감자칼이 손잡이를 스쳐 지나가고 날카로운 가위의 차가운 금속도 느껴봤어요. 그러다가 그의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금속 특유의 서늘함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움켜쥐고 서랍 밖으로 꺼내들었죠. 서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반짝이는 주방용 식칼이었어요. 은빛 칼날은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섬뜩하리만치 반짝거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빛을 머금고 있었죠. 붓과는 완전히 다른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무게감이 그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무게감이 왠지 모르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손가락으로 칼날의 날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보니 손가락 끝으로 아주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칼날이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착각
생각마저 들게 했어요. 붓은 부드럽고 유연했어요. 캔버스 위에 다양한 색을 입히고 섬세한 형태를 만들어냈죠. 제 손끝에서 세상을 유화로 그려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이 칼은 이렇게 단단하고 날카로워요. 이걸로 무언가를 자르고 다듬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마치 조각가가 되는 기분이랄까요? 투박한 재료를 다듬고 깎아서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말이에요. 붓이 아닌 이 식칼로 나는 또 다른 예술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잊었던 열정이 다시금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식칼을 든 채로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마치 눈앞에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선명하게 펼쳐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빨간 토마토의 매끈한 표면, 초록 피망의 아삭한 질감, 노란 파프리카의 달콤한 향기가 마치 오감으로 느껴지는 듯 했답니다. 칼이 그 재료들을 리듬감 있게 썰어내는 경쾌한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쨍그랑거리는 도마, 소리 채소가 잘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이어서 뜨거운 팬에 지글지글 볶아지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치는 듯 했고요.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작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눈가에도 옅은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가슴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민준 씨는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새로운 열쇠를 드디어 손에 쥐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물감의 색이 아닌 뜨거운 불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요리의 불꽃처럼 생생하고 열정적인 빛이었어요. 차가웠던 스튜디오의 공기가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야심차게 마음먹고 시작했던 한식 디저트 카페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었어요. 처음엔 가슴 가득 설렘이 넘쳐났지만 막상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단단하게 느껴졌답니다.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찹쌀을 불리고 조청을 끓여 약과를 만들었어요.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부엌에서 수정과에 들어갈 생강을 하나하나 직접 썰고 잣을 띄우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제 진심과 열정을 담았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누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이더라고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약과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도 이 맛있는 약과를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고 저는 제 작은 부엌 안에서 덩그러니 홀로 떠있는 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맛집을 찾는다는데 저는 그런 디지털 세상 물정에는 너무도 어두웠지 뭐예요.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는 제가 만든 작품들이 저를 대신 말해주곤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했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약과 사진 한 장을 제대로 찍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조명은 어두웠고 구도는 엉망이었죠. 몇 번을 찍어도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약과 사진으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한숨만 깊이 내쉬며 화면 속 삐뚤빼뚤한 약과 사진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작업실에 앉아 조용히 설탕을 저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문득 답답한 마음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 겸 밖으로 나갔었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깐이라도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예전에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던 혜진 씨를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필요한 식재료를 조금 사려고 했었는데 시끌벅적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 골목에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혜진 씨는 마치 시장 안의 작은 불꽃처럼 반짝이는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아주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갓 튀겨낸 꽈배기 가게 앞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반짝이는 눈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희 초라한 모습이 들킬까봐 살짝 망설이기도 했어요. 머리에는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조청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스쳐 지나가려 했었어요. 설마 이 시끄러운 시장에서 나를 알아보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헛기침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녀가 제 목소리를 듣고 저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선생님, 이정우 선생님 아니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진 씨는 제 이름을 부르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가워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에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혜진 씨는 제가 요리 수업을 그만둔 후 어떻게 지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제게 자신의 근황을 들려줬는데 글쎄 그녀가 지금은 유명 푸드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 뭐예요. 혜진이의 맛집 탐험이라는 블로그 이름도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서 아, 그 블로거가 혜진 씨였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온갖 맛있는 음식 사진과 솔직하면서도 재치 있는 리뷰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내내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음식을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제 처지를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멋진 카페를 꿈꾸며 한식 디저트를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죠. 그저 좋은 재료로 열심히 만들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이제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환하게 웃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진지한 얼굴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한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디저트가 어떤 것인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관심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였어요. 정신없이 약과 반죽을 치대고 있었는데 문득 잊고 있었던 혜진 씨가 제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순간 누구지? 하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서둘러 작업실을 정리했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계피향이 가득 풍겨 나왔을 거예요. 혜진 씨는 그 향기를 맡자마자 와 선생님, 이 향기 정말 좋네요 하고 감탄했어요. 작업대 위에는 제가 어젯밤부터 정성껏 준비한 약과와 수정과가 마치 그림처럼 예쁜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정갈하게 놓여있는 디저트들을 보며 혜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저는 혜진 씨에게 제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리 준비해 두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약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약과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내 한 입 베어 물었답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맛을 음미하는 듯 보였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조청에 풍미를 온전히 느끼려는 듯 천천히 씹는 모습이었어요. 혜진 씨가 맛을 보는 동안 저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폈답니다. 그리고는 제 오랜 꿈 이야기를 한참 동안 귀 기울여 들려줬어요. 제가 왜 붓 대신 식칼을 들었는지, 전통 예술인으로서 살아오던 제가 어떻게 이 한식 디저트에 매료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전통 디저트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디저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전하고 싶은지 등등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련한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변했답니다.
말했답니다. 선생님 이 약과 정말 대단해요.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왠지 모르게 할머니 손맛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라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먹던 간식처럼 깊고 은은한 향수가 느껴지는 맛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씹을수록 느껴지는 조청이 풍미가 정말 일품이에요.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고 은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행복하게 퍼지네요. 그리고 수정과는 그 시원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약과랑 너무 잘 어울려요. 계피향과 생강향이 과하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 텁텁함을 싹 가시게 해주네요. 선생님의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이 맛있는 디저트는 꼭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제가 맛본 디저트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열정이 가득했답니다. 혜진 씨는 제 디저트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을 느꼈다고 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다고 말해주었죠. 제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디저트와 꿈을 향한 저의 뜨거운 열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솟는 것을 느꼈답니다. 혜진 씨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겠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작업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 같았고 제 마음에 얼어붙었던 불안감을 사르르 녹여주는 듯 했어요. 그녀는 제 블로그에 제 디저트와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순히 몇 줄의 글이 아니라 마치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모든 것을 담아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예쁜 사진 촬영부터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SNS 홍보 전략까지 마치 제 매니저라도 된 것처럼 세세한 계획을 들려주었어요. 제 막막했던 도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마음에 새롭게 피어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문이 활짝 열리면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과연 그녀의 도움이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 주먹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는 느낌이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혜진 씨는 정말이지 제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마치 마법사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의 블로그와 SNS에 제 이야기가 연재되기 시작했지 뭐예요. 정우, 할아버지의 꿈이라는 따뜻한 제목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제 어설픈 손으로 직접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나 비록 삐뚤빼뚤하지만 제 진심이 가득 담긴 약과들의 사진이 낯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공개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에요. 제 볼이 괜히 발그레해지고 고개를 자꾸 숙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제게 정말 잘 될 거라고 환하게 웃어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 불안감을 사르르 녹여주었답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제 작업실을 부지런히 오갔어요. 제가 약과 반죽을 정성껏 치대는 모습, 꿀을 붓으로 섬세하게 바르는 손놀림, 그리고 약과가 오븐 안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것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순간들까지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담아냈어요. 때로는 제가 피식 웃음이 터질 만큼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순간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더라고요. 아니 저런 표정도 찍었어?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어느새 그 소리에 익숙해져 더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의 글은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어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환갑이 훌쩍 넘어 붓 대신 식칼을 잡고 그렇게 익숙했던 분필 냄새 대신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둘러싸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나 봐요. 혜진 씨는 제 이야기를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들려주듯 따뜻하고 진솔하게 써 내려갔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했지 뭐예요. 저는 매일 작업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조심스레 켜보곤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창을 더듬더듬 열어 그녀의 블로그에 접속해보면 화면 가득 펼쳐진 제 사진과 이야기에 제 볼이 다시금 화끈거렸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답니다.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기분도 들었지 뭐예요. 할아버지 셰프의 도전기는 정말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혜진 씨는 바이럴이라는 단어를 쓰며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바이럴의 힘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하고요. 카페 개업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지 뭐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댓글이라는 것과 좋아요가 연일 수십 개씩, 아니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왜 제 투박한 약과에 그렇게까지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내 약과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답니다. 혜진 씨는 제 옆에서 자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어요. 선생님, 이분은 선생님 약과 꼭 먹으러 오겠대요.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대요. 이분은 선생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하네요. 눈물이 핑 돌았대요. 하고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엉거주춤 어색하게 웃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매일 작업실로 찾아온 혜진 씨는 능숙하게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제가 반죽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저와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차향이 작업실 가득 은은하게 퍼져나가면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신중하게 던졌고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제 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막 약과를 튀겨내고 나서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꿀내음이 작업실 안에 가득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나른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죠. 그때 혜진 씨가 제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사로 재직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가득한 테두리가 닳고 색이 바랜 낡은 앨범이었어요. 그 앨범을 펼치자마자 훅 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앳되고 해맑은 얼굴들을 보며 저는 옛 추억에 잠겨 아련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답니다. 문득 혜진 씨가 사진 속 한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여자아이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앞니가 2개 빠진 채로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 사진어? 혹시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죠? 저 이 운동장 풍경 알아요. 저 때 분명히 저도 저기에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 줄다리기 하던 곳, 개주하던 곳 다 너무 익숙해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되어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들렸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반짝였고 볼은 상기되어 있었죠. 그녀는 사진 속 아이를 유심히 정말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의 색에 부딪힌 듯한 먹먹하고 아찔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찻잔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릴 뻔했어요. 저는 가까스로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가 가리킨 사진 속 아이를 다시 자세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봤답니다. 흐릿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사진 속에서도 그 아이의 개구쟁이 같은 표정,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유난히 또렷했던 눈매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저를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혜진 씨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까지도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씨는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보며 기억나지 않느냐며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졸졸 따랐던 개구쟁이, 아이들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나고 울먹이던 아이들, 운동장에서 넘어지면 달려와 품에 안겨 울던 아이들, 그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제 새로운 꿈을 이토록 진심으로 돕고 있는 혜진 씨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도 놀라웠답니다. 제 머리가 순간 멍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혜진 씨가 왜 이토록 제 꿈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열정적으로 돕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확실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격려가 단순히 할아버지 셰프라는 신선한 이야기에 대한 흥미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제가 교단에 서 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된 인연의 끈이었던 거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혹은 신이 맺어준 인연처럼 느껴졌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제자와 이렇게 다시 만나, 그것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재회하다니,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제 작업실 안에 따뜻하고 포근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만 같았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놀랍고도 우연 같은 재회가 과연 저의 새로운 꿈에 어떤 따뜻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 마음은 기대감과 함께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한 느낌도 들었어요. 혜진 씨와의 재회는 제게 단순히 든든한 조력자를 넘어선 정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준 고마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왠지 모를 큰 용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저 멀리 밝게 빛나는 등대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답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마치 스승의 꿈을 함께 이뤄가는 열정적인 제자처럼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채워주면서 카페 준비에 정말 박차를 가했어요. 매일같이 카페 공간에 모여 앉아 작은 종이에 아이디어를 끄적이고 벽에 붙은 메뉴판 시안을 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혜진 씨의 목소리에는 늘 생기가 넘쳤고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저도 덩달아 가슴이 설레곤 했어요. 저는 그녀의 젊고 감각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선생님, 이 한식 디저트는 스토리가 중요해요. 할아버지 셰프님의 그림, 인생과 떡 이야기가 어우러지면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고 혜진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해 줄 때면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제가 평생 그림을 그려왔던 경험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답니다. 그리고 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맛이 혜진 씨의 신선한 감각과 멋지게 어우러지니 그 시너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투박, 하지만 정성 가득한 약과에 혜진 씨는 예쁜 포장 디자인과 함께 할아버지의 달콤한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니 약과 하나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선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팀처럼 척척 손발이 맞았답니다. 제가 떡 반죽을 하고 있으면 혜진 씨는 옆에서 테이블 세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가 약과를 튀겨내면 그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SNS에 올릴 준비를 하는 시기였어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새로운 도전을
인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탐탁지 않아 하시던 제 가족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보. 그냥 편하게 쉬어요. 하면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아들도 아버지 괜히 힘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혜진 씨 블로그를 통해 저의 이야기가 연재되고 사람들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또 기사로까지 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 대신 관심과 자부심이 싹트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제 옆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댓글 좀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아버지 응원한다고 난리예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서 너무 좋아요. 꼭 찾아가서 맛보고 싶어요. 같은 댓글이 수십 개는 달려있다니까요. 하고 흥분해서 말해주기도 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던 식탁에 아내가 갑자기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봐요.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거 이제 정말 못 보겠어요. 밤마다 부엌에서 혼자 끙끙 앓는 소리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다 들었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단호하고 따뜻한 어조로 이어졌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아내는 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제가 기다려왔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응원이 빛이 가득했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이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제게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면서 거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와서 일손 도울게요. 제가 설거지나 청소는 정말 전문가거든요. 이참에 저도 아버지한테 떡 만드는 법 좀 배워볼까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제가 직접 만든 떡 선물해야겠어요.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의 너스레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어릴 적 제 옆에 딱 붙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말없이 구경하던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연필을 쥐고 화폭 앞에서 고뇌할 때면 늘 제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던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아이가 제 새로운 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다니 세월의 흐름이 놀랍고도 감사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이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주면서 카페 선생님의 부엌은 단순한 제 개인적인 꿈을 넘어선 온 가족의 소중한 꿈이 되었어요.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변모한 거죠. 집안의 분위기도 훨씬 더 활기차고 밝아졌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침묵 대신 카페 이야기가 꽃을 피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혜진 씨는 개업 파티 기획부터 메뉴 디자인까지 정말이지 빈틈없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겼어요. 그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해주고 제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었답니다. 예를 들어 카페 벽에 걸릴 그림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좋을지, 찻잔은 어떤 디자인이 어울릴지, 심지어 손님들에게 나갈 물수건은 어떤 재질이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그녀의 섬세함에 저는 여러 번 감탄했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익숙한 부엌의 따스한 온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답니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부엌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는 것은 정갈하게 정리된 조리도구들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전날의 음식 냄새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차가운 물을 받아 손을 씻었답니다. 고소한 쌀가루 냄새가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었고요. 따뜻한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찜기 속에서 설기떡이 포슬포슬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는 것 같았어요. 찜기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수증기가 제 얼굴에 닿을 때면 왠지 모를 편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설기떡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약과를 튀길 때는 달콤하고 향긋한 계피 향이 부엌 가득 퍼졌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기름 속에 반죽을 넣으면 노르스름하게 변하며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약과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답니다. 저는 끓는 기름에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약과를 보면서 마치 제가 직접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듯한 뿌듯함을 느꼈답니다. 식혜를 다릴 때는 은은한 생강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저어주며 식혜가 맛있게 다려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는 명상과도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제 손끝에서 익숙한 단맛과 향긋한 계피 향이 피어날 때마다 저는 제 삶이 다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깨와 허리는 쑤시고 아팠지만 뜨거운 김에 얼굴이 붉어지고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이 남기도 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답니다. 마치 제 영혼에 새로운 물감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선생님의 부엌이 세상에 문을 열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개업식 날짜가 적힌 달력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죠.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득 제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기대감과 함께 작은 떨림이 제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답니다. 손끝이 살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샘솟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저희 가족과 혜진 씨, 이 모든 진심이 제 손에서 피어난 이 모든 맛과 향이 처음 만나는 손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느꼈던 그 진심이 이 디저트에도 고스란히 담겨 손님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림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마침내 제 오랜 꿈이었던 선생님의 부엌이 세상의 그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이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새벽이었어요. 저는 아직 동이 트기 전 아주 짙은 푸른빛이 하늘을 감싸고 있을 때부터 일찌감치 카페에 나와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었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히 불을 밝히기 위해 간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선생님의 부엌이라는 글자가 환한 빛을 발하는데 제 심장은 정말이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 작은 공간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주 거세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 할 수 있어 하는 뜨거운 기대감도 물밀듯이 함께 밀려왔고요.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서 제 머릿속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딸랑하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혜진 씨가 활기찬 모습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제가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실내등 스위치를 톡톡 눌러 켜면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보다 훨씬 더 들뜬 얼굴로 오픈 준비를 돕고 있었는데
그녀의 맑고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신기하게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잖아 하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저희 둘은 약과와 개성주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금빛으로 윤기 흐르는 약과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고 섬세한 대추꽃 장식이 혹시라도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폈답니다.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개성주악은 특유의 고소한 향을 뿜어내며 저희를 유혹하는 것 같았어요. 시원한 수정과는 미리 준비해둔 큰 유리병에 담겨 차갑게 식혀지고 있었는데 병을 기울여 내용물을 확인할 때마다 진한 계피향과 톡 쏘는 생강향이 주방 가득 퍼지는 게 정말 좋았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저희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손님 맞이를 위한 테이블 세팅까지 완벽하게 끝냈어요. 오전 10시 정각 드디어 제가 직접 카페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묵직한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짤랑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마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문 밖에는 이미 긴 줄이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답니다. 혜진 씨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저마다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가득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제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옆에 있던 혜진 씨도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고요. 첫 손님이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깥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내 카페 안은 손님들의 활기찬 이야기 소리로 금세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비어있던 공간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마다 정성껏 놓인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옛 방식 그대로 만든 약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고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개성주악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개운한 수정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젊은 세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듯 보였어요.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거나 옆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며 디저트를 음미했어요. 저는 주방 안에서 간 만든 약과 위에 예쁜 대추꽃 장식을 아주 섬세하게 올리면서 제 손끝에서 탄생한 이 작은 디저트들이 손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한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입가에 작은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씨름하고 꿀을 끓이고 반죽을 치대던 지난날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런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와, 여기 디저트 진짜 할머니가 직접 해준 맛이에요. 왠지 모르게 입안 가득 따뜻함이 퍼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맛은 요즘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잖아요. 제 친구들도 다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손님은 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의 입술 주변에는 꿀에 절인 약과의 반짝이는 윤기가 살짝 묻어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돌아가신 제 할머니 생각이 났답니다. 할머니가 제 어릴 적 뱃돌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손수 만들어주시던 뜨끈한 호박죽, 달콤한 식혜 같은 간식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했던 손길, 그리고 그 음식에서 느껴지던 깊은 사랑의 맛이요. 제 디저트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어요. 아, 내 마음이 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속이 따스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하나하나가 제겐 세상 어떤 보상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걸어온 길을 칭찬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우 할아버지의 꿈 스토리 블로그에서 보고 찾아왔는데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지만 맛은 정말 기대 이상이네요. 이런 진짜배기 전통 디저트 맛집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보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 날까요? 하나 더 포장해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른 손님도 제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연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휴대폰으로 연신 약과와 개성주악의 아름다운 자태를 여러 각도에서 찍으면서 이 맛있는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기록하는 듯 보였답니다. 제 이야기를 알고 그 스토리에 공감하며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이 작은 카페가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인정해주는 무대처럼 느껴졌답니다. 혜진 씨는 그런 저를 보며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어주었어요. 저희 둘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혜진 씨도 정말 수고했어요. 하는 위로와 깊은 격려를 전했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제게 깊은 울림과 함께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디저트라는 따뜻한 입소문과 함께 선생님의 부엌은 정말 빠르게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어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고요. 평일에도 점심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디저트가 동이 날 정도였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갓 구운 빵 냄새처럼 향기로운 기대감에 젖어들곤 했어요. 어제의 피로가 싹 가시고 새로운 하루를 향한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었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성공한 카페 사장을 넘어 제 도전 스토리를 통해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며 꿈은 언제든 용기를 내면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어요. 종종 카페로 찾아와 제게 인생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곤 했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죠. 매일 아침 저는 뽀얗게 서리가 낀 유리창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 이막의 가장 달콤한 성공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모든 것을 걸 용기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과거의 주저함에서 벗어나 이곳 선생님의 부엌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요.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 얼마나 값진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제 인생의 혜진 씨가 나타나 준 것은 정말이지 하늘이 내려준 행운이었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제게는 마치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였어요. 혜진 씨와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울메이트로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는 제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고 때로는 따끔하지만 진심이 담긴 조언으로 저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주었답니다. 저도 혜진 씨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녀 덕분에 저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진심을 담아 준비한 인생 도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용기와 함께 깊은 감동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불씨가 언젠가 활활 타오르는 큰 꿈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순간을 제가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